대상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식의 근본, 학문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인문학의 연구는, 한국문학의 연구는, 운동의 연구는 그분의 말씀을 문학으로 어떻게 표현하였는가를 연구하는 연구입니다. 이런 목표가 나선 김동욱 교수를 추모하고 존경하는 학술 모임인 나선 인문학 연구실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꼭 2달 전에 한말걸 문화협회로 이끄시는 이대로 선생님과 바로 이 자리에서 중요한 다짐을 했습니다. 한글 문학을 반복시키는, 그런 제대로 이 문학을 이제는 독립시키자 하는 한글 문학 독립운동을 다짐한 공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대호 선생님은 평생을 한글 운동을 연구한 실천가로서, 저는 고전 문학을 한평생 연구한 학자로서 두 분은 결의를 다짐하고 함께 한글 문화 운동을 한글 운동과 병행하여 펼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바는 외솔레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한글학회, 한글문화 단체들이 함께 이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첫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꼭 한 달 전에, 2달 전에 이대호 선생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까, 또 한 달 후에 집신문학회 제2의 학술 발표를 얼마나 멋지게 할 수 있을까를 구상하면서 아라스카를 다녀왔습니다. 이 모자가 바로 그 모자입니다. 집신을 가슴에 품고 저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 카나다, 아라스카, 로키 산맥을 보면서 집신문학은 새로운 부활을 할 것이고 한국 문학, 아시아의 대표 문학으로서 세계의 문학으로서 이제는 K-팝을 지나서 K의 고전이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특별히 받는 한국 문화와 시인, 문인이, 예술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입니다.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으로 물어놓는 것. 세계 1등급 작품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신 석보 김만정 선생님은 폐전의 슬픔 속에서 후퇴하는 배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참 슬픈 사건입니다. 폐전해서 후퇴하는 남자들이 사는 그 배 속에서 구아 응아 소리를 펴고 타고 태어난 분이 대제하게 되고 세계적인 명예가 우물을 썼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무엇을 연구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 성공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의 국어 국문학은 그동안 국어학과 국문학으로 나누어서 연구가 되었습니다. 국어학 쪽에서는 특히 연희 전문 연세대학 쪽에서는 외솔 한글 여론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연구를 하셨고 그 전통을 이은 분이
산녀 박창애 교수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가금 김석덕 선생님입니다. 이분들은 서울대학교의 국어 연구의 추세와 다른 입장에서 우리 연세 여기의 국어학을 지켜보셨습니다. 저는 바로 국문학 연구자이지만 어느 누구 못지않게 연세의 연희의 전통 CCC 조선기독대학의 민족학 전통, 국악 전통을 지키면서 함께 공부한 국문학자입니다. 국문학자로서는 누구보다도 연세의 국악 전통을 열심히 배우고 훌륭한 선생님의 정신을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국문학 쪽에서는 경성제대 출신인 조윤재 선생의 제자인 나손 김도욱 선생님, 연민 이가원 선생님의 학풍을 나손 선생님은 교학파를 대표하시고 연민 이가원 선생님은 영남학파를 대표하시는 분이 저를 연세대학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희 전문, 경성대국대학, 서울대학, 연세대학 이 전체 학문의 흐름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승부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의 특징은 1980년까지 논문을 쓰고 책을 쓰는 순수학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인문학의 위기다. 그 상황을 저는 일어서기 위해 인문학의 위기는 또 새로운 기회다. 그래서 논문 책으로 쓰는 것은 연구의 50%다. 나머지 50%는 뭐냐? 응용학이다. 자연과 의학, 사회과 기술처럼, 과학기술처럼 현 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생활 속에 손에 잡힐 수 있도록 해주는 연구의 결과가 와야 된다. 그래서 한국문학, 도전문학에서는 제가 응용학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학의 심화 위에 응용학을 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역문화에 연결을 시키고 언론에 소통을 하고 현장에서 초등, 중등, 고등대학 공무원 군인들까지 두루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순수학의 연구 성과는 서울대학 출판부에서 춘향대의 비밀, 공농의 비밀, 홍길동들의 비밀을 출간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가 엄격한 심사를 통과를 해서 이루었습니다. 이번 10월에서는 연세대학에서 드디어 춘향대의 감성미, 홍길동들의 야성미, 공농의 지성미를 출판해 주겠다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용재 선생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고 외솔 선생님이 한번 가가 대수하고 웃을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설성경이라는 한 연구자는 어떻게 연구를 했는가? 보통 학부에서 석사과정 2, 3년 하면 그걸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걸 박사과정까지 가서 하는 연구는 또 드뭅니다. 그리고 교수로서 활동하는 동안 연구하는 것도 많잖아요. 한두 작품을. 그러고 정리를 하고 15, 6년이 되어도 한결같이 대학 1학년생처럼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학자처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은 프랑스에도 일본에도 있다는 소리를 저는 못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학문의 방법을 개척했습니다. 외국의 수입이 아니라 광풍학이라는 학문의 주체적인 방법, 한국형 방법을 개발하고 인문학의 변론은 종점은 인문학이 기독교 문화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인문학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문학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인문학이라 한다는 광통학과 복음인문학을 가진 그런 한 연구자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집신문학계 회원입니다. 집신문학계 대단하죠. 자, 그러면 그동안 그냥 혼자서 연구실에서 연구만 했느냐? 제대로 된 연구활동, 제대로 된 연구기관의 단장도 하고 또 한민학회라고 하는 학문적 연구 모임의 지도자도 하고 학문연구의 회원도 되고 여러 또 다산 실학연구원을 개발하여 만들어갖고 그 초대 원장도 하고 이런 여러가지 세상의 상황, 또 언론으로부터 계명대학교 연세대학에서 언론사 주관을 하면서 언론 홍보에 대한 일을 하고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장 국학연구원장을 지냈고 지금도 민속학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한국국립민속박물관협회에서 12년 동안 기사로서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71년부터 오늘 발표한 여러분들에게 전할 부몽 얘기가 시작됩니다. 석사 논문에 홍길동전과 부몽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구를 하면서 지도교수는 나선 김동욱 교수님이었습니다. 연세대학에 계시는 얼마 되지 않는 서울대학 출신 교수들 밑에서 7년 동안 묵업 소개를 하면서 연세보이라는 천박한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끝내 연세보이가 서울대학 보이를 이기라 하는 연세 젠틀맨이 되리라 하는 독한 마음을 갖고 치열한 정신을 갖고 연희 연세의 자존심을 내가 건대 서울이라 하고 지금 가수식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을 학술을 한창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아마 나선 선생님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내 새끼가 해냈구나. 자, 그래서 71년에 해냈는데 그때부터 특별한 방법을 썼습니다. 서울대학과 일본과 파리대학, 미국의 국문학과 달라지기 위해서는 나는 구조도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1971년에 석사 논문을 쓰면서 부몽의 주제, 시점, 관점, 문체 같은 서양식 방법론이 아니라 한국식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이런 그림도 그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석사 논문을 쓰는 사람이 부몽 속에서 저런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 있을 텐데 나는 저걸 끝내 해결하리라. 평생을 다짐하면서 해결하려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석사 논문에 이런 분석도를 가지고 시작한 경우는 최소한 한국 고전 문학에서는 제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1975년 석사 논문을 쓰고 4년 후에는 연세대학에서 나오는 인문학 대표적인 교수님의 저널인 프레아 저널에 제 논문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설성경, 너는 희망이 있으니까 교수급으로 대전하고 석사라고 무시하지 않고 대접을 해줄 테니까 앞으로 잘하라 하는 경주로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혼대 김석덕 교수님과 제가 나란히 실려있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과 제가 나란히 실려있어요. 연세대학의 이름으로 세계에 나가는 전문에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교 상당히 생각이 열려있는 교수님들이고 스승들입니다. 그랬더니 또 77년에는 서울대학과 연세대학에서 젊은 평론가들이 만드는 현상과 이시각을 대표된 잡지에 제 글을 실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부몽을 논문이 아니라 평론으로 쓰는 논문이었습니다. 관련적 상과 그 공감의 지평이라는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1993년에는 이미 제 연문 저널을 보고 세계의 한국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설 교수 논문 참 훌륭하더라. 러시아 문학을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 해서 러시아의 학자가 책을 써서 저에게 서명을 해서 주셨습니다. 한국의 설성경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고전, 부몽을 분석했는데 이것은 유럽의, 미국의 어떤 고전보다 제대로 된 작품이고 제대로 된 연구 방법이다. 러시아에서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 교수님한테 내한테 와서 친히 전해주고 가까이서 보면 설성경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건 본문을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기운으로 저는 1999년에 응용학을 시작합니다. 문화의 해가 생겼는데 1월에 김만중 선생을 기념하기로 했는데 1월이 되니 학계는 쉬는 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실 교수들이 그때는 내가 참여를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 좋다. 설성경 나는 할 수 있다. 삭발을 하고 조선일보에 가서 설성경은 삭발을 하고 혼자서라도 일당백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 선보 선생님이 어떤 분인데 1월 달에는 우리가 좀 쉬어야 되는 겨울이고 청중도 안 보이는데 무슨 행사를 무슨 얘기냐. 이 한여름에 알래스카 가서 로키 산맥을 보면서 창규를 가지고 집수
신을 가슴에 품고 가서 세계인에게 하나님에게 고하오는 이런 맥락이 있는 한 사나이가 있었고, 그 사나이 이름이 성경입니다. 손골 선생님의 사랑받는 후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의력 창의대학 석보 선생님이 태어난 강화에 가서 강연을 하고, 석보 선생님이 주로 활동하던 서울에 와서는 오전반, 오후반 2번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석보 선생님이 돌아가신 남해에서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일주일 후에 작중 속의 인물인 육관대사의 고향 인도까지 갑니다. 보세요. 작중 인물,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작중 인물도 참 현실인물 좋고, 석보 선생님이 육관대사를 작중 인물에서 세계적인 명작을 만들어서 나는 그 가곡의 인물이지만 실상의 인물보다 더 귀하신 육관대사의 고향으로 가서 강연을 하겠다. 구문을 하고 그냥 가면 좀 될 리가 없으니까 판소리 광대를 데리고 가서 사랑가를 한편 넌지 보여주면서 이것이 한국의 국악이고 음악입니다 하더니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에피소드를 하나 그랬더니 뒤에서 아주 건장하게 생기고 까만 제복을 입은 멋진 사나이가 저보고 이 교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원래 어떻게 하셨어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김영삼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한다는 것은 내일 모레 공식 발표를 하게 됐는데 어슬 교수가 먼저 와서 저렇게 팔을 잘 깝니까? 이게 우리 연세 출신들의 지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예지가 아니고 어떻게 그걸 맞춥니까? 그래서 제가 인도 내부대학에서 구멍을 발표하면서 한국 문화에 참 많은 기여를 해주신 것이 불교 문화이고 석가세존에 가르치는데 한국에서는 신라에서 고려에서 조선에서 있던 데도 한 번도 공식적으로 와서 감사하다는 예절을 못했는데 그 불례를 연세대학교 PCC 여기전문대학에 설성경이 와서 한국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했거든. 국정원에서 제대로 보고를 했을까? 설성경 참 외국 활동 잘한다. 자, 그래서 저 일정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중요한 걸 했습니다. 고전문학을 아무리 한들 현대 해석을 잘해야지. 현대 작가가 제대로 고전문학 구몽의 훌륭함을 알아야 현대 작품을 쓸 거 아니냐. 그래서 누구를 모셨느냐. 고전반에는 한강 선생님 아버지를 모셨어요. 그랬더니 그 따님이 드디어 세계적인 작가로서 한국 출신으로서는 노벨상 후보에 가장 가까이 갔다는 한강이 아닙니까? 제가 한강의 아버님을 한성은 작가를 모셔서 구몬 강의를 했어요. 그날. 그래서 작품도 썼습니다. 본인이 아니고 그 딸이 알고 지금 작품을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남해 가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국민들을 모으고 이것은 상당한 문화 상품이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유일의 노도 하나의 섬이 문학의 섬이 되었고 그 군에는 유배문학관이라는 대단한 문학관이 서 있고 그 광장 앞에는 김만중 선생님의 상이 서 있습니다. 그 기능과 그 역할을 누가 했다? 나선 선생님의 제자 연세권 서울대학교 가면 겁이 하나 떨어진다. 연세대학교 박사는 서울대학교 석사라고 크게 가르치면서 분발식을 떼어주신 그 나선 선생님의 연세뿌리가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그 북쪽에는 이렇게 영문으로 또 그래서 1999년에는 드디어 최초의 저서가 나옵니다. 구몽도서. 구몽은 스승과 제자의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얘기. 우리 기독교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
12 제자를 옆에 놓고 그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한 끼를 대접하던 그런 예수님과 12 제자와 같은 한국판.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1680년 조선에서 꼭 김만중의 육관대사가 제자들에게 밥 한 끼 잘 먹고 대답게 하는 얘기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러니 성경은 첫 번째 저서를 선생님에게 바쳐야죠. 대부분을 보면 속에 자기 사진에 들어가잖아요. 선생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또 선생님의 도시요. 선생님이 계시니까 내가 계시고 육관대사가 계시니까 성진이 있다는 그것을 나는 실천하고요. 몸소 연구를 해서 이렇게 선생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에 추수감사절에서 얘기하는 성경의 말씀을 한국형으로 우리는 실천하는 작은 예수님의 뒷젖을 찾아가는 우리 연생이, 우리 집시문학회원, 우리 한국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은 구구몽은 금강경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소재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만을 가지고 연세대학교 기독교 공부를 하는 데가 어지간히 이 얘기를 한들 무시할 것 같아서 제대로 성천 선생님 성사상연구소에 가서 또 다음에 응용하기 시작합니다. 제전에서 석포소설의 비밀, 누가 속정을 대왕으로 만들었는가 참성계의 큰 효를 시청에서 전시하고 공무원들이 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상역 박창희 선생님이 외솔체험의 우리말본이 나온 지 꼭 70년 만에 외솔 선생님의 수제자는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되어서 통고론을 썼습니다. 그리고 같은 애가 제가 부목을 써서 선생님을 드렸더니 어휴 대단합니다 선생님. 책을 읽고 끝까지 읽고 선생님의 의견을 다 달아줬어요. 여기 가서 나도 원더풀이랍니다. 제자가 잘 썼대요. 원더풀 연필로. 이것이고 훌륭한 선생님은 제자를 저렇게 제자의 책을 첫 페이지부터 인덱스까지 보면서 제대로 한 것 또는 이상한 것 그러고 돌려주면서 수고수 고생했네 내가 잘 읽었네. 또 그 제자는 선생님에게 교독을 해봐주셨더니 4번 5번을 설교수가 고맙다 설교수가 어떻게든 이 책이 세상에 보급되는데 이렇게 서로 다양한 육관대사와 성진과 육관대사의 관계가 이 세상에 펼치고 한국에서 펼쳐지고 중국으로 세계로 나가는 운동 그것이 우몽 한국 오전문학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주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마지막 결론이 저런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은 저를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이런 발표를 하니까 외손 정신을 이어가는 우리 문화의 연구를 발표한다. 제일 앞에 서서 끝까지 경청하시는 분이 가름 선생님입니다. 이것이 사제지간의 정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제자는 고마워, 선생님이 고마워서 가름 김석덕 선생님 그리고 사모님 감사합니다. 60년 동안의 큰 가르침 산역 박창희 선생님 가름 김석덕 선생님 나송 김석덕 선생님 방언연구회 회원들은 외솔 선생님 황gen 선생님 여름 선생님의 정신을 한인정 정신을 믿는 우리들의 큰 스승들이십니다. 설성경체요. 요게 멋지잖아요. 아름다운 한글의 자시고 이것이 바로 한글문화 주식의 선생님과 거의 제자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 이런 모임은 고려대학교, 숭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에서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못 들었는지 아직은 없는지 우리를 본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죠. 이제 해야 되죠.
또 이렇게 예쁘게 써주셨습니다. 김석도 넘어가겠습니다. 열심히 또 대기까지 와서 그래서 나온 것이 제4차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이제 내년 2월까지는 나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자, 구멍이 쭉 나오니까 구멍도를 그렸고 구멍을 벽궁궐을 그려서 궁궐에까지 쫙 갖다 놨는데 대단한 거 일하는 보면 부부들은 이걸 보고 깜짝 죽습니다. 구멍 그림을 그렸는데 그리고 구멍 책 속에는 성진 육반대사 이제자 성진이가 있고 한신대가 있는데 이걸 보고 참 재밌다고 그럽니다. 제가 볼 때도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이 그림 정도면 대구까지도 못 왔어요. 구멍의 참 의미는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있는데 대전 수풍명도 못 건너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좋다고 그러죠. 우리가 초중등 고등 대학 박사님들까지도 대전까지도 못 왔어요. 구멍이 100년 전에 게일 선생에서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 출간이 됐는데 그 해설을 보면 삼남진 정도 있어요. 그걸 보고 세계인들이 어떻게 감동을 하겠어요. 우리는 구멍 최고의 그분들이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영등포까지는 오도록 연구를 완료했어요. 세종로까지는 제가 상담을 못해요. 내 후배들이 해야 되겠지. 그러나 제가 영등포 초입까지는 오게 했으니까 왜 그런지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8명이 있는데 부모는 크게 10명입니다. 인도에 있는 스승이 인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성인은 석가세존이다. 그래서 육관대사는 석가세존의 인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웃나라 중국에 전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중국 다막항산에 머물게 하면서 제자들을 끌는데 수천 명이 왔는데 그 중에 500명이 똑똑하고 그 중에 성진이가 가장 똑똑해요. 수제자 답입니다. 근데 보통 연구 가지고 그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할수요 이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석교에서 만나서 석교에서 성진이 오래간만에 외출을 해서 아주 수청각이잖아요. 수천여 8명을 보니 봄기운이 또 술을 한 잔 먹었으니까 뭐가 할까요? 그래서 이쁘게 수작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로에서 남자는 도로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그녀는 근데 그걸 얘기한다. 얘기에는 남자는 오른쪽으로 여자는 왼쪽으로 간다는 것이 예기에 있고 그것을 소학에서 주자 선생님이 줄을 다루놨는데 한서는 자신 있다는 것이 선녀들이 뭘 유아기로 제대로 하는 것이 얘기에는 남자 유부라 그랬는데 이게 김만중 선생이 써놓은 비밀의 비밀입니다. 한선녀는 알지도 못하고 금방거리고 그래도 육관대사의 수제자인 성진은 그것도 못 알아듣고 이래서 참 망전이 그 얘기가 구멍 얘기입니다.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이 8명이 그 얘기를 했는데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8명이 대비인이 있었는데 그 대비인이 그 짓을 했고 그 중에 지금은 뒤에서 움츠리고 8명이 대표가 못돼서 뒤에 움츠리고 있었던 100명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8명이 거짓말을 하는데 참아 얘기를 못하지만은 참말을 그건 잘못된 거요 할 수 있는 한 선녀가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냐는 걸 찾아가는 것이 구멍의 전체 근거입니다. 구멍을 낼 때 그걸 읽으면 돼요. 성진이가 8명의 여자를 보고 발해갖고 붓을 하나씩 줬는데 다 가져갔는데 그냥 단순히 하면 안 돼요. 그 8명을 한 명 한 명의 심청심리를 쭉 찾아가서 성진이가 양술리가 되고 가장 위기에 놓였을 때
혹은 전쟁에 나가서 포위가 되어서 부활바에서 할 때 적의 괴수가 와서 목을 따라왔다가 나는 당신이 너무 귀한 존재인 줄 알고 목을 따지 않겠습니다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 양소유를 꿈속에 동정으로 모시고 가서 착한 대접을 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관리 특등급의 한 선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백령파였다 하는 것이 운동의 주제예요. 그걸 이때까지 다 알려주세요. 그 백령파는 누구냐? 김만중이다. 나다. 작가. 시에서 시적 자아가 나는 내가 정송가는 시적 자아가 내가 되어서 임금님을 미인을해서 사람인을 했더니 김만중은 그것을 한번 바꿔서 서사적 자 김만중 나를 백령파로 해놓고 팔선녀 중에 숨겨놓고 성진이 그것을 깨닫도록 육관대사가 돼서 축구 계기를 펼치는 것. 거기까지 가는 데는 참선을 통해서 60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양소유가 돼서 어느 날 꿈에 그 백령파를 만나게 되는 기묘한 얘기를 정리하는데 그 논리적 기반을 석가세존의 금강경의 공 상은 상이하요 비상이요 비상은 또한 비상이 아니 비무상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꿈과 거품과 그림자와 같고 번개와 같은 그런 것이니 그것을 진실인 줄 믿지 말고 그 구름 너머의 제대로 된 세계, 그 제대로 세계에 뒤에 있는 제대로 된 세계 하느님께서 창조한 우주의 진리를 보고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정보, 그런 교육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 특히 임금님은 신하일들 중에 비빈 중에 다 내가 충실이요 하더라도 믿지 마시오 임금님. 그 속에 순수 정식으로 들어가서 그 자를 찾고 그 자와 의논하고 그 자를 왕비로 그 자를 중심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임금님이 필요합니다. 왜? 김만중은 숙종 정신이 휘둘려서 장희빈에게 휘둘리고 조사석에 휘둘리고 조대대에게 휘둘리는 걸 증거를 했다가 서원천에 무대 가서 그곳에서 다시 임금님에게 상소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은 그것이 아니요. 예기의 얘기는 그게 아니고 주역의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구멍이었다. 요지의 얘기구나. 그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불교 얘기, 승리치라고 진수가 들어가서 결국은 지금 헷가닥한 임금들이 정신 차리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운동의 주제인데 지금까지는 이 공명은 일장 중공묘 한 남성의 8명의 처첩을 벌이면은 일부 다처 얘기라고 했으니 석도 선생님이 부담한 흘린 눈물이 몇 가마가 되겠습니까? 설성령이 또 위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집신문학대에서 그래서 김만중 선생님 중국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조선의 얘기를 하고 조선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궁정 기정당에서 임금님에게 직감을 했다가 장희빈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돼요. 인현왕후를 그렇게 대접하면 안 돼요. 했다가 유배를 가서 쓴 김만중의 생각을 그 눈을 봐야 되는데 설성경이가 50년 만에 석호 선생님의 마음속을 작품 속에 표현해놓은 걸 찾아가 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저는 석호 선생님의 중요소설들을 세워놨습니다. 대전에 세워놨습니다. 요새 문학관을 만들어놨어. 노도 한석은 문학의 속으로 만들어서 석호 선생님을 추모하는 민영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연구를 지금도 아까 소개받은 진영연구가 여기서 지금은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고 지원해주는 없기 때문에 자비로 둘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1999년에 제가 순양전 이몽룡의 모델은 누구인가를 했더니 역사 스페이스에서 그것을 이몽룡은 실존인물에는 제 논문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45만 8,660명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로 그러나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정보 설성경이 1999년에 쓴 것이 방송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도 최근 3년 전에 유튜브로 만들어 놓으니까 50만에 가까운 사람이 보기 시작했다. 이제 이대로 선생님과
정골 선생님, 우리 집시문학회 등등이 앞장서서 그 멍은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냥 광대가 지은 게 아니고 조견남이 지었어. 율곡 선생님이 제자가 지어서 하는 것을 이런 옆에 역사 10회신도가 아주 화려한 옹골찬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정부하고 국민들에게 앞장서서 운동을 한다면 그동안 한글운동을 한 데 새로운 단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 새로운 운동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